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자연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83번째 시간으로 김제철 특강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제철 특강. 2019년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김제철 85세 동그룹 명예회장의 특강이 열렸다. 1934년 전남 강진에서 11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김 회장은 강진농고 부산 수산대를 졸업하고 원양어선 무급선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1969년 자본금 1,000만원으로 창업한 동원산업은 50년 만에 자산 총액 기준 국내 48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계열사 한국투자금융까지 포함하면 재계순위는 22위권으로 이내로 뛰어오른다. 맨주먹에서 출발해 세계의 굴지의 기업을 일구기까지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를 넘어온 김 회장은 그 과정에서 도전정신과 협동심 등 인성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1979년 동원 유경재단을 창립하고 장학 및 교육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이유가 여기 있다. 김 회장은 현재 서울교대를 비롯해 전국 11개 대학에 설치된 전인교육 프로그램 라이프 아카데미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교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고 청중의 다양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의 한국 교육을 이끌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특강을 지상 중계한다. 특강. 우리나라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사람 뛰어난 지성의 인성대회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연령대 대학생은 진로나 취업 걱정이 많을 텐데 여러분은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리도 거의 예약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대단히 나이든 할아버지입니다. 만 85세가 지났으니 어쩌면 여기 서울교대에 와서 강의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저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궁금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모두 훌륭한 교육자가 되실 분들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님과 김경성 전 총장님 같은 교육 분야 대가들이 계셔서 이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다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심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예외 없이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여기서 B와 D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듯 각각 버스 출생과 데스 죽음을 뜻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보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이 B와 D 사이에 C를 뒀답니다. 여기서 C는 choice, 선택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각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매우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초이스의 C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긍정적 의미를 가진 것이 많습니다. 챌린지, 도전하다, 체인지, 변화하다, 코퍼레이트, 협력하다, 치어, 격려하다, 컨티뉴, 지속하다 등이 그렇습니다. 반면 C로 시작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도 많습니다. 컴플레인, 불평하다, corruption, 부패, conflict, 갈등, cheat, 속이다, cut, 중단하다 등이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사전을 찾아보면 아주 많은 단어가 나올 겁니다. 사람이 B와 D 사이에서 어떤 C를 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게 사르트르의 생각입니다. 어때요? 이 의견에 공감이 갑니까?
한국 최초의 원양선 김재철 동그룹 명예회장이 서울교대 학생들의 앞에서 원양어선을 타고 우대왕을 누리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김재철 동그룹 명예회장이 서울교대 학생들 앞에서 많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며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나 살았더라는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체인지, 도전하고 챌린지, 행동을 지속하는지 컨티뉴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수산대를 졸업했습니다. 첫 직업은 남태평양에서 참치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때가 1958년인데 당시엔 어선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그런 배를 타라고 하면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당시엔 그런 배를 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엔 일자리가 거의 없었고 모두 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2018년 기준으로 33,000달러가 넘습니다. 제가 처음 배를 타고 나갔을 때는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80달러였습니다. 그 시대를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절대 빈곤국이라 생각하는 아프리카 가나라든지 소말리아 같은 나라 사람들도 1인당 소득이 80달러는 넘습니다. 6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나라보다도 훨씬 가난했던 겁니다. 제가 수산대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건 그런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땅에서 살기 어려우니 바다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실습차 동해, 서해, 남해를 나가보고 크게 좌절했었어요. 이미 우리 연안수산자원이 절멸 상태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이 물고기를 다 잡아가고 광복 후엔 한국 사람이 잡아들였습니다. 계속된 남획으로 자원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졸업 무렵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이 부산항에 출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작정 찾아갔죠. 나도 그 배를 타고 싶다고 하니 처음엔 대학까지 나와서 무슨 이런 일을 하느냐고 거절합디다. 또 찾아가서 태워달라고 하니 이미 선원이 다 채용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1년간 무보수로 일한다. 죽어도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고 약속하고서야 그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꼬박 1년을 참치잡이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제가 그 배를 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동원이 세계에서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는 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좀 더 안전한 길을 찾아 우리 영근해에서 조업하는 작은 배를 탔다면 세계 제1의 수산회사를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바다로 나간 뒤 모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원양업 관련 기술과 장비가 매우 발달했죠. 하지만 당시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무변대해에 나가면 해나 별의 각도를 측정해 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날이 굳어 해나 별이 보이지 않으면 며칠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조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 선언 가운데 희생자가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발상지인 남태평양, 사모아, 대서양, 라스팔마스, 인도양, 포트리스 등에 가면 그 무렵 목숨을 잃은 선원들 무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 협회장은 지금도 몇 년에 한 번씩 그곳으로 성묘를 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 원양어업이 발전한 겁니다. 하버드대에서 배운 해안. 저는 이외에도 살아가며 여러 챌린지를 했습니다. 30대에 회사를 세웠고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다른 사업을 해봐야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하버드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제가 농업고등학교 수산대를 나오고 배를 탔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버드대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오만 수단을 다해 그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도전을 통해 얻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981년 하버드대에 들어가서 보니 그 학교 경영대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투자은행이나 증권사에 취업하더라고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증권사는 맨 사기꾼이 설치하는 데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누가 증권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 최고로 우수한 사람들이 증권회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쪽에 장리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당시 공매로 나와 있던 한신정권을 인수했지요. 인수 가격이 큰 배 한 척 가격쯤 했습니다. 이후 그 회사를 키우고자 가진 노력을 다했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톱클래스로 평가받는 한국투자정권이 됐습니다. 저는 이 성취의 바탕에 제가 그동안 해온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찌감치 바다로 나간 덕분에 좀 더 큰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넓고 우주가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다 생활을 하며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죽음보다 겁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순간도 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바다에서 죽었으면 다 끝나는 거였는데 이만큼 살지 않았나? 겁날 게 뭐가 있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이다. 이런 생각 덕에 기업을 운영할 때도 정도 경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동원이 세계에서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단 한 마리도 잡지 않습니다. 어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원양에서만 잡습니다. 이렇게 늘 정도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